그래서 도표를 만들어 놨죠. 이 수오행이기 때문에 성격 성향적인 부분이 뭔가 준비를 한다. 수 자체가 겨울이니까요. 겨울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성, 기다림, 침착함, 지식적인 부분과 또 어둡고 캄캄한 걸 의미를 하니까 살짝 음침하고 너무 심하면 은큼한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비밀스러움이 많이 있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부드럽고 편안함과 좀 느리고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거에 또 발달되어 있고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수가 사주에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적으로 잘 맞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영향이나 좋은 어떤 방향이나 제시나 이런 걸 하기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상담을 할 때는 이런 자질구리한 그런 스킬들 심리적인 부분이나 성격 성향적인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걸로 곧 직업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설명풀이한 법을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오행을 알아가면 좋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 음양 쪽으로 보면은 경신, 임, 개 그러니까 수 자체가 음에 쏠려 있잖아요. 천간이건 지지건 가을에. 그러니까 사주 내에 음이 많으면 남자는 건강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여성은 음이 많으면 건강 역시 불리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 자체가 인체에 정신적으로 너무 빠져 들어가니까 정신적으로 가다가 잘못하면 어떤 심적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데에 빠질 수도 있고 침체, 정신적 우울증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방광, 신장, 생식기관, 기뼈 뭐 이런 걸 의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의 수를 너무 억제해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다 토와 화 에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행적으로 화도 토도 수의 에너지를 토는 극에서 깨트리고 그리고 화는 또 극을 받으면서 힘을 싹 빨아먹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극은 심하면 파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구조도 설이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거 빨아먹는 것도 설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극을 당할 때 수오행이 사주에 약할 때 또는 극을 당할 때 이 건강적인 측면이 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이게 너무 많을 때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부분으로나 심리적인 부분이 좀 우울 침체 이런 식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게 여성이 그렇고 남자는 별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또 직업적으로는 수이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직업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또는 여기가 나실 때 해외는 밤 이런 식으로 해외 어두운 곳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해상 물 관련 그 다음에 신생 이 목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수잖아요. 그러니까 신생한다. 그래서 산부인과나 유아나 이런 거 그리고 어린애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법은 지혜 지식 이런 걸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걸 의미를 해가지고 수가 공부 학문성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고학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법 관련 이런 걸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성 그리고 밤에 일하기 때문에 주류 유흥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밤에 깜깜할 때 불 켜놓고 어떤 행위와 서비스를 하는 유흥업 그 다음에 물 파는 주류업 커피도 될 수 있고 음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산 회 뭐 이런 것들 약물 치료 관련 의료 의학 약물도 의미를 하지만 독극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불법적인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추우니까 움츠려서 계속 이게 딱 붙어가지고 뭔가 집중하는 행위가 연구적인 거나 개발적인 부분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오행적으로도 이 직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사수가 이렇게 있고 뭐 해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뭐 축 이런 식으로 축도 이게 토긴 하지만 해자축이기 때문에 다 겨울로 치잖아요. 이게 다 겨울이고 어둡고 캄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인성이건 식신이든 상관이건 재성이든 뭐에 해당이 되든지 간에 요런 직업에 걸린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그래서 해자축을 재성으로 쓸 경우에는 유흥적인 상업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겁이나 식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교육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식품을 만들어내는 음료 뭐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이게 관성이다 그러면은 해외 관련 외교 관련 또는 법이나 공무원 이런 형태의 직업을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기 때문에 직업적인 틀 환경적인 틀 이런 것들을 다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은 여러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오행적인 성격이지 만약에 개축 뭐 이런 식으로 돌아버려 그러면 이게 관대지기 때문에 12운성적인 성향 성격을 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 좀 지적이고 준비성이나 집중력 이런 거 있지만 여기가 부드럽다고 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태죠. 개축하면 백호의 양인의 관대지에 놓여있는 형태들이니까.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은 우행적인 성격, 그 다음에 식성적인 성격, 그리고 12운성 성격, 기타 신살에 해당하는 양인이나 백호나 이런 거에 대한 부과되는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 있다 생각한다든지. 여기 화 같은 경우는 여름이고 낮이고, 그러니까 뜨겁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공간, 이런 형태로 본다는 얘기죠. 화행이기 때문에 성격 성향 자체가 이게 식상이 되든 관성이 되든 재성이 되든 비겁이 되든 인성이 되든 간에 화려함을 추구하는 형태, 발산하는 에너지, 드러내는 성향, 그래서 분주함,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리고 성격 성향적으로 인성에 해당이 돼도 화행이 많으면 다혈질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게 조금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화끈한 성향 성격, 그리고 뭔가 좀 급하다는 얘기죠. 활활 타오르면서. 그리고 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성향적인 부분을 다 나갈 수가. 근데 이제 화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비겁 태가나 불리한 조건으로 돼가지고 화가 너무 많아버리면 인간관계나 환경적으로 많이 치이고 배신당하고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그런 나대고 나서고 하려고 하는 성향을 굉장히 좀 숨기려고 하고 커가면서 좀 바뀌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 사주에 이런 식이면은 그런 성향 성격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성격 성향적인 부분이 좀 바뀔 수는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대운에 의해서도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운의 인자에서 인성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또 음대운에 걸려가지고 고생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그 나서고 나대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잘 그리지가 않죠. 웬만해서는 남자 자체가 음양적으로 양에 걸리기 때문에 남자는 웬만해서는 나서고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인자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화가 많으면 더욱더 분주하고 나서고 나대고 날뛰고 뭐 이런 형태의 성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사주 실간해 나가실 때 조금 잘 써먹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오행적으로 가려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지만 그거를 엄청 압축시켜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성향,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뷰티, 미용이나 조명이나 전자나 전기 좀 화려하고 보여지고 조금 빠른 속성의 제품이나 환경을 다룬다든지 그런 것들이랑 인접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래픽,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게 다 그래픽이잖아요. 화려하잖아요. 화려함.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이 화도 들어있고 수도 들어있죠. 수라는 지적인 부분도 있고 화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래픽적인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주에 이 수기와 화기운이 동시에 많다는 건 지적인 부분과 이 화려함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직업적인 부분을 오행을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유추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두 인자를 섞어가지고 직업적인 부분을 풀이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홍보, 그러니까 보여주고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홍보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뻐요, 이거 사세요, 뭐 모델들 많겠죠. 모델이나 쇼호스트나 광고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나 방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뜨거운 것, 열기가 강하니까 그게 곧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힘, 이렇게 되고, 열기. 해외 관련해서는 왜 해외가 또 되냐면요, 이게 분주하잖아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뛰었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으면 화 자체로 역마성 인자로 가요. 그래서 해외 관련 인자가 많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물을 또 원하잖아요. 오행적으로 음양에 짝이 되니까.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이 뜨거우니까 소장, 소화기관 관련, 그리고 심장, 피, 혈관 이런 거를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주 내에 이 화기가 많으면은 수행에 해당되는 건강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연월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사음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약하다, 체질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강하면 또 화가 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금에 해당하는 대장, 폐, 호흡기 기관 이런 게 좀 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런 어떤 피해 현상들이, 여성은 양이고 남자는 음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주 내에 금수가 많을 때 건강적으로 정신적 신경질환,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유 없이 좀 시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잘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남자 같은 경우는 사주에 목화가 많을 때 양기가 많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고 정신적으로 바쁘고 육체적으로도 바쁘지만, 사주에 양이 많으면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덕 부족, 환경적인 덕 부족, 실속이 부족한 걸 의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병으로 과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우 분리로 해놨죠. 화가 많을 때, 건강적인 자가. 그래서 화가 남자가 많아버리면 생식, 신장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피해가 따르기 쉬운 것. 토 같은 경우는 다 불리해요, 건강이. 여성 남성. 왜냐면은 지지토들 보면은 얘 진토 같은 경우는 괴강 이런 거 잘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술토도 괴강 백호, 그리고 여기 또 충 때리고,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는 충미 이런 것도 평살도 걸리고 백호살도 걸리고 충살도 걸리고. 그러니까 지지에 토가 많으면 건강적으로가 남녀 모두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형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아니면 주변의 어떤 가족인자라도 인연이 짧아진다든 빨리 죽는다든 사고부상 이런 현상이 따를 일이 많이 생기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을 때 건강과 생명 관련해 가지고는 남녀 모두 불리하다로 보는데, 음양적으로 나누자면은 축토가 음기운이 많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진토가 또 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삼합적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게 있을 때 좀 더 건강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역시 음양적으로 양에 해당되는 풀과 미가 있을 때 건강적으로 불리한 조건. 현관의 토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이런 쪽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 사오미 같은 경우는 무토와 기토, 요게 지금 힘을 제왕 근록 관대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화와 토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어서요. 사오미가 들어오면 동시에 여기가 이렇게 좀 약해질 수 있다, 체질적으로. 건강적인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오행적인 부분이 많고, 정신 건강 관련해서도 이 오행적으로도 나타난다고. 근데 정신 건강 관련해 가지고는 음대운이냐 양대운이냐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많이 실감을 해보시다 보면 정신적인 불안정, 우울함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이 음에 걸려 있을 때, 남성분들 양이 걸렸을 때. 오행적인 부분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를 나눠서 해석을 하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성격적인 부분은 목이 있어서 순수함과 추진력과 표현력과 행동력이 빠르고 열정이 있는 형태다. 그리고 직업적인 형태로는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된다, 이런 쪽이 잘 맞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이런 간담 관련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주 내에서 신, 유 이런 사주나 대운에서 또 이 신유가 겹쳤을 때 그런 이쪽 관련된 체질이 확 나빠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음양론, 천간은 이걸로 좀 나누시면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에 양이 많으면 주변에 오빠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성 남자가 됐든 간에 도움, 협조, 협력 이런 게 잘 따른다고 했는데, 해묘미, 경련술 이런 게 사주 내에 3개 이상일 때 그런 현상이 잘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간에는 요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성분들이 이성의 혜택 또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환경적인 인자 이런 것들이 잘 유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족이 될 수 있고 기댈 사람이 자꾸 유도되는 상태를 보지만, 무조건 이 지지가 우선해서 이게 깔려있냐 안 깔려있냐를 봐야지. 지지는 신유나 자축이나 이런 걸로 깔려있는데 천간에 이런 것만 떠있다고 천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류가 나타나요. 무조건 이 지지를 70%, 75% 이렇게 보고 천간은 한 20%만 본다. 근데 이제 정병을무 이게 많이 있으면 무토도 물론 양해해요. 경계점에 있긴 한데 이거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세모죠. 근데 아무튼 천간에는 이걸로 보시면 된다. 남자는 요게 있으면 바쁘고 분주하고 도움 협조나 실속 부족 뭐 이런 형태로 가기 쉽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남자도 지지에 유신 이런 식으로 금덩어리도 쫙 깔렸는데 이 천간에만 떠있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도 인묘로 막 이런 식으로 깔려있고 천간에도 이런 것들만 떠있다. 그럴 때 이제 양의 해석이 대폭 키워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이게 금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 무거운 것, 실속이 있는 것, 그래가지고 남녀 모두 사주에 경금이든 신금이든 또 신금이든 유금이든
이게 사준에 들어와 주면 재물이 따른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고생을 해서든 힘들게 해서든 또는 이성이 돈을 주면서 애정적인 부분은 굴곡이 따르든지 돈은 아무튼 간에 많이 취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간다. 그래서 고생해서 힘들게 일을 하거나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여성분들이 돈은 충족이 되더라는 거죠. 이 사준에 금이 많으면 금 자체가 현금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재무 이렇게 넣어놨죠. 금융 이렇게 십성에 어떤 거에 걸리든 간에 금이 사준에 있으면 금융이나 재무 관련 거나 재정 관련 은행 관련 직업 형태의 살아가는 현상이 잘 나타나게 돼요. 그거 자체가 계절적으로 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수확하고 걷어들인 다음에 또 거기서 영양가 있는 것들을 분배해서 또 나누는 역할을 하잖아요. 가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직업 연결이 많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현금 재물복도 많이 유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주대에 재성이 안 드러나 있다고 하더라도요. 세무 금융 이런 형태로 자체적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부운이 조금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부운이 여기 안 들어와 준다, 관이 안 떠 있고 인성도 안 떠 있고 그러면은 바로 이 제조 생산으로 갈 거잖아요. 십성을 지금 안 배우신 상태이긴 하지만 무토일관이 토생금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지금 쫙 깔려 있죠. 식신상관은 기본 좀 제조 생산 먹이고 키우고 기르는 행위로 가니까 또 금이 고기도 되거든요. 단단한 게 고기 살덩어리가 좀 단단하죠. 또는 아이스 여기는 안 써놨는데 얼음 관련 차가운 것 관련해서도 이 금이 많이 뜻해요. 수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신금 속에는 또 지장간에 임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 고깃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류 얼음 음료 파는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카페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금이 있어서 직업적인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못하는 형태였는지 이거를 이제 분간해 나가면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상태에 따라서 이런 쪽의 직업을 유도를 시켜주면 인생의 어떤 발전 성공 번영을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이 성격적인 부분이 금 같은 경우는 가을바람 자꾸 불면은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별하다. 나무에서 잎사귀를 떨어뜨린다. 예리함, 날카람, 냉철함, 냉하죠. 그러니까 금 자체가 성격 성향이. 그러면서 강인하다, 견고하다. 말라 비틀어서 굳었으니까 견고하다. 성격 성향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유연성이 부족하다. 가을에 어떤 잎사귀들 보면 이게 유연성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살짝 제끼면 톡 끊어져 버리잖아. 봄에 잎사귀들이 이렇게 제끼고 휘고 접고 막 해도 여기는 한참 하거든요. 여기 그 목기가.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잎사귀 탁 접으면 버스석 하면서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가. 성격 성향 자체도 유연성 부족, 직업 자체도 유연성 부족하고 딱딱한 것들도 많이 유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오행적인 느낌은 한 요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간지 10천간 12지지 간지론으로도 자세한 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 성향 성격이 다 있냐, 오행이 있으면 무조건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왕자라고 있잖아요. 왕자 많이 들어보셨죠? 왕자 입격, 왕자 시설도 있고 그리고 강자, 다자, 약자, 무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오행 성격 성향적인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이런 거라는 거죠.